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발시험에 대비한 공무원용 사회복지학 개론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제목이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웰페어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내면에 담긴 뜻을 우리가 출제 범위로 집어넣고 그걸 간직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소셜 웰페어 개념으로서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의 합성어다라고는 국어 또는 국문법적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명할 적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없는 상태 또는 만족할 만한 상태 또는 건강하고 안락한 상태, 또 그런가 하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수준 등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웰빙의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참사리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정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잉그라트 교수의 조용한 혁명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라트 교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물질적 풍요였어요. 물질적 풍요. 이랬던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심리적 만족으로, 그렇다고 해도 물질적 풍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당연히 물질적 풍요는 당연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까지도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양적 풍요, 소위 양적 풍요를 꿈꾸던 이런 그 시대에서 이제는 질적 만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언젠가 모르게.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할 때 삶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한자로 삶을 쓴다 해도 똑같은 삶이 아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유구한 역사, 인류의 까마득한 역사에 350만 년 전에 소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오랜 역사는 그야말로 생존, 하루하루가 서바이벌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68억의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2 정도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랬던 것이 어느 정도의 생계, 수량적 작업을 통해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인간의 자신감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생존의 시대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본다면 이제는 생계의 수준까지도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세계 10대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배가 고프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살아있다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살아있다고 하느냐라고 할 적에 적어도 활기 있게 살 적에 생활하고 있을 때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목적은 생활하는 데 있지 생계를 꾸려가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먹고 내일 살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생존의 게임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생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복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물질적 풍요, 양적 개념에 초점을 두는 소위 생존의 시대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의 시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심리적, 질적 만족도를 추구 시대로 이끌어가는 소위 이 생활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은 당연하고 지. 바로 이건 소위 이 과정이 합쳐져서 오늘날에는 소위 복지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시대. 날짜 정해놓고 이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사일런트 리볼루션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었어요. 잉그라트가 하는 조용한 혁명, 잉그라트 교수가 제시했던 인간의 삶의 목적 변화였고, 이런 삶의 목적 변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소국국가냐 적극국가냐, 야경국가냐 복지국가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어요. 어떤 세상으로? 여기까지 도착하는, 여기는 당연하고 여기까지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수준을 이렇게 안락하고 만족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아니면 불안하면 소위 행복의 증진을 당연시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웰페어 개념을 지금 우리가 웰페어를 배기 때문에 사회복지 오늘날에는 그냥 주어지는 웰페어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웰페어 개념으로 워크페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 첫 시간이니까 웰페어만 이렇게 변화해 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적 의미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소위 사회적 의미, 사회복지를 사회적 의미로 본다면은 사회복지란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종체다. 사회적 목적하에 사회적 책임하에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종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넓은 개념으로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부터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어떤 도와주고자 하는 심리적 이런 활동까지를 복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복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민간 부문도 부정하지 않지만은 역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입에 의한 공공 부문에 의한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종체이지 민간 부문의 가슴 아파도 이끌어가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제목 자체가 사회복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노력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이걸 수학 공식으로 설명한다면 결국에 이 사회복지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고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는 데 난관이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적 욕구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를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종체를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2번이라는 목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대상은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란 물론 이 기능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만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목적으로 하여 갈등 관계를 조화 관계로 부적응 상태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종체이자 또는 이 조력의 종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어가는 이 관계라 설명하고 그걸 거시적으로 설명한다면 갈등 관계의 집단 관계를 조화 관계, 조화 균형 관계의 집단 관계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좌파 우파의 이런 정치 이념적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성장, 효율, 경쟁 이런 시스템보다는 형평이라고 하는 평등 보장에 평등과 보장, 세큐리티에 더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평등과 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가슴이 아파서 도와주는 자선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사회복지란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을 말합니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인간의 소비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오늘날과는 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만 초기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소위 해주는 워커 중심의 표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 가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해주던 스스로 하는데 도와주던 간에 필요한 자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 개념보다는 소비 욕구와 관련된 정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간의 생산 욕구가 아니라 소비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여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능적 보완성,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기능적 보완성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소위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쓴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문학적이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봐야